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이겁니다. 여당 수세, 야당 공세. 하지만 민심은 달랐다. 달라진 민심은 과연 어떻게 여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MBS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도지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하나하나 여론조사 결과 앵커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 추이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를 했어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의뢰해서 M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33%의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6%로 무려 민주당이 13%포인트 차이로 한 달 전 계엄 직후에 앞서가는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계엄이 지나고 한 달여 시간이 흘렀죠. 그간의 야당은 무수히 많은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왔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양당의 지지율 그래프가 뒤집힌 겁니다. 왜 이렇게 민심은 35대 33이라는 지지율을 나타낸 걸까?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돌직구쇼에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 나오셨는데 양당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탄핵이 가결되고 난 직후에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13% 민주당이 앞서가던 것이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역전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도 탄핵했죠. 민주당의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장도 탄핵했죠. 더 극단적인 것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든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아마 여론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마 보수층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아마 저 로데이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39대 26으로 나오던 지금 12월 3주 차에는 대체로 보수층들이 지지가 그때 비하면은 아마 민주당 지지에서 29%나 빠졌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층들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해요. 이 조사에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내리막길을 걷고 크게 낮아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과 그리고 행포에 대한 견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진 의원님, 또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최근 나훈아 선생님이 콘서트에서 오른팔도 잘한 게 없지만 왼팔아 너는 잘했냐? 물어봐가지고 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입 닫고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라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층이 마치 나훈아 선생의 지적처럼 오른쪽도 잘한 게 없지만 왼쪽아 니는 잘했냐? 이런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자, 김근식 비전전략 시장님 보시면 보수의 집결 때문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 지지율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방금 권영진 의원 분석하신 것처럼 보수의 집결이라고만 보기엔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요. 민주당이 한 달 전에 39에서 지금 33으로 지지율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이건 보수의 집결과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고정 지지층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여론조사 수치상의 변화를 좌우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초기에 계엄 사태 직후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분들도 이탈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그 책임은 오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들어갔어요.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프로세스가 됐기 때문에 헌재는 헌재 시간으로 가고 수사는 수사의 진행을 된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이재명은 어떤데 민주당은 어떤데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독수 총리를 파면시키려고 직무정지시키려고 탄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있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내란죄라고 제일 많이 떠들어 놓고 내란죄를 결국 빼잖아요. 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대표의 최종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탄핵을 끝내고 대선 빨리 치르려고 하는 술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보수층들이 위기감 때문에 결속하는 것 플러스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정도 진행이 되고 책임을 묻고 있으니 이제는 민주당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저는 거부감과 반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나라를 맡겨서는 우리가 더 큰 위기로 간다. 이런 위기감이 작동한 게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여론조사와 이 첫 번째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물론 같은 조사이긴 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뭔지도 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예요. 에브레인 퍼블릭 KSL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의뢰하고 MBS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 동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가 깨졌습니다. 20%로 내려앉았습니다. 31에서 28로 지금 떨어졌어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철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양당의 지지율 그래프의 교차, 그리고 이 대표의 30%대 깨진 지지율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네. 보여지고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보수층은 결집돼 있는 반면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편으로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가 상당수 앞서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로서 이길 수 있느냐 박스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헌정에 가보면 구민주계의 어르신들이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뭐 그래프가 나올지 어떨지 모릅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은 미동스럽습니다만은 우원식이나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감으로써 예. 고민의 영역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관건은 아마 2월이나 3월에 나타나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선거법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고민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앞서가는 질문 드립니다만 가정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2심 재판 서두른다는 얘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혹시 이 대표의 지지율은 더 흔들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1심 결과가 나타났을 때 많은 우리 당의 원로 어르신들이 저한테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질문이요? 2심의 결과가 어떨까? 1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바로 고민 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럼 후보 바꿔야지. 그러니까 후보를 바꾼다는 건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당시 광주에서 흐름을 다시 타잖아요.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부터는 아마 정세균 총리나 또 호남의 원로들이 다른 후보를 물색할 수 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2월 초, 3월 어쨌든 재판이 뭐 2월 13일까지 다른 재판 안 하고 빨리 간다고 하지만 예. 3월 초 정도 되면 거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재명 2심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뭐 2개월 동안의 단기적인 조기 재선을 앞두면서 후보에 대한 어떤 다른 후보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조사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흐름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했겠냐. 계엄의 방법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중도층이 꽤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시사해 주셨는데 권영진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1심 선거 유죄 때도 본인의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중죄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공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30%대, 오죽하면 콘크리트라고 하겠습니까? 콘크리트는 한번 굳으면 뭐 사투리로 공골이라고 합니다만 안 깨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안 깨졌던 이 대표 지지율이 윤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깨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묘한 관계죠. 지난 예. 대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아니었으면 윤석열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랬을 겁니다. 네. 저 주변에도 차마 이재명한테는 손이 안 가서 윤석열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서 잃을 거 다 잃었어요. 예. 심판의 대상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탄핵이 되고 오히려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재판은 69일이나 질질 끌면서 지금 지체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은 안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참에 윤석열, 이재명 다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저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저하고 같은 조사인데 저기 나오는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 같은 경우는 지금 53%에서 48%로 떨어졌지만은 그 떨어진 주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철회가 정권 교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떨어진 걸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결과를 나온다고 보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 보수 지지층, 중도층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당 지지층 속에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이제 확산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30 세대의 민심 변화가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측, 2030, 다른 세대, 특히 이제 뭐 40, 50대 세대와 2030 세대의 양상이 정반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자, 2030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지, 민심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18세에서 29세, 20대 지지율이고요. 아래가 이제 30대 지지율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민주당의 변화, 빨간색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 변화인데 20대 같은 경우는요. 위에 보시면 민주당 한 달 전만 해도 53.7%를 지지했습니다. 20대에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20몇 퍼센트 빠진 거예요. 22%포인트가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어요. 자, 반면 그대로 옆으로 오시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한번 보실까요? 한 달 전 21.6%.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20대. 근데 한 달 만에 43%. 무려 2%포인트가량이 여당을 지지한다라고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20대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응답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금 더 큰 상황이에요. 앞서 전체 연령, 정당 지지율 그래프가 교차됐다고 했는데 20대에서는 그 폭이 더 큰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 역전 현상이 20대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30대는 어떨까요? 자,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로 보고 계십니다. 30대에서는 역시나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굉장히 지금 드라마틱하게 16.5%에서 38.5%로 급증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자, 대구에서 첫 차 타고 올라온 청년 정치인의 상징인 서재현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엔 20, 30대는 왜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전체 뭐 숫자에 대한 뭐 진위 논란은 좀 차치하고 한번 20, 30대한테 몇 분에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실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얘기하기로는 국민의힘은 잘한 건 없다. 그러나 민주당도 조금 더 정책적인 면에서는 조금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꿔줬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건 이제 지금은
그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서 지금 뭐 오늘 또 은행장 만나러 가시면서 민생 행보를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것으로 그렇게 조금 더 신뢰를 해야 된다. 다만 지 숫자라든지 이 여론조사는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술에 취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조사에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게 MBS 기간이 과거에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일주일 전에 4월 10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그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지금 준비 안 된 여론조사는 안 되니까 언급하시면 예, 그래서 방송적으로 곤란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확인하면 여론조사와 실제 민심과 표심의 괴리도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는 잘하기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아니고 대선 국면의 지지율이다. 그래서 뭐 민심은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제거하기보다는 뒤로 하고 이제는 공정하게 출발선 비슷하게 가서 이제 대선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제 민생이라든지 은행 이런 걸 또 종합하면 또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혹시 젊은 층 얘기잖아요. 젊은 층들이 지금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입니다. 민주파출소는 논란이 거세졌는데 철회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전면에 나서면서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라며 실제 유튜버와 일반 댓글을 단 시민들도 고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2030 세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2030 젊은 층에 반감을 불러왔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좀 카톡에 대해서 매일 일상화가 되어 있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열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국민의힘에서 쓰는 단어에서 조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열할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나 민주파출소는 20대의 어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안 미쳤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민주파출소를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카톡 검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파출소는 계속 간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략실장님이셨잖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2030 지지율이 이런데 이 대표 지지율도 그런데 계속해서 뭐 카톡방에서 내란 선전죄로 글을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일반 국민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 민주파출소 구치장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신고될 수 있다. 이 정책을 민주당이 계속 쓰는 게 비전과 전략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는 마치 계엄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기들의 헌법재판소 탄핵 시간표대로 잘 안 굴러갈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한 다음에 그게 안 들으니까 바로 총리 탄핵. 그리고 또 시간이 빨리 급하니까 조급 중에 안달이 걸려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빨리빨리 탄핵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또 심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결국 탄핵죄도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저는 이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계엄 사태가 났을 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만이 몰렸다고 하는 젊은 층의 새로운 시위 문화를 창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계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젊은 층이 민주당으로 많이 갔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지나면서 계엄에 대한 사태는 진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에 대한 책임이 이미 책임을 묻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받고 있고 대통령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리와 권한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20대, 30대를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의 다음이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은 어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은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카톡 얘기도 나오고. 당연하죠. 입틀막 그 카톡 검열은 제일 크고요. 제가 뒤에서 느끼는 그 젊은이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은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재명 대표하면 젊은이들이 떠오르는 게 반미 친중, 반일 친북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 그 중국 대사 만났을 때 쎄쎄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은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금방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젊은이들은 우리 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당은 일단 지금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이 당은 그래 이제는 그렇게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장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보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외교안보적인
그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에 살고 있을 때 그 자유를 구가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 카톡 검열, 이재명 대표의 반미 친중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제 위협 자체를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지지율의 변동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패널 개개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보수가 결집돼서 과표집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좀 더 불리한 여론조사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응답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반박이 우세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59%,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36%. 앞서 권영진 의원이 지적하셨던 부분, 같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변화가 없었는데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뀌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빠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표 하나 볼까요? 대선 인식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한 달 전에 비해서 정권 교체라는 응답률은 떨어졌고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다시 말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은 늘었습니다. 아마 이건 양당의 지지율과 연동이 돼서 이런 변화를 보인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당 기준으로 대선 후보를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이런 변화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빠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권영진 의원님, 정당 지지율이 그래프가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은 이거 보수 과표집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거 뭐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고발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때 뭐 조승래 의원 등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이게 이제 각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국민 감수성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으면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원인만 찾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어느 날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 국민의힘도 사실은 지난 몇 차례 선거 때 졌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부분들을 반성하기 전에 그걸 다른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톡 검열만 해도 그래요. 예. 똑같이 지금 나와서 내란 선동죄나 카톡을 통해서 퍼뜨리면은 일반 시민들도 고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놓고 그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은 채로 오히려 그걸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 근데 이제 20대, 30대나 중도층 같은 경우가 특징이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카톡 검열이다. 이거 카톡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카톡 계엄령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도 그렇게 또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걸 오히려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 과장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민주당도 못 믿겠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렇게 민주당 지지도의 하락과 이재명 대표의 하락으로 나오는 거죠. 예. 민주파 출소 얘기도 자연스럽게 화두에 좀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제 서재현 정책위 부위원장은 민주파 출소는 영향을 안 미친 것 같다. 하지만 권영진 의원과 김근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민주파 출소가 영향을 미쳤다. 파출소 문제라 또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던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은 합니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유능감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민주당이 야권과 더불어서 190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게 완전히 과반 이상의 표를 가지고 실제할 수 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차라리 표가 없어서 뭔가 잘못된 생각했을 때 그게 중간에 거절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폭주 기관차처럼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 190표가 그냥 법안 발의해서 여당의 어떤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다. 예. 결국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트렌드를 끄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자제할 줄 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 그렇죠. 190석의 거야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 법안 발의 바로 되고 그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 그것이 국민에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만약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반을 쓰게 안 되면 오히려 더 이 판국에서는 그래도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 오만하고 그 오히려 더 독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하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20대가 가지고 있는 저거 뭐야? 저거 지나치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혹시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어 나훈아 선생님 얘기가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데 나훈아 선생이 했던 것에 대한 평가는 뭐 개개인의 자유지만 원문을 보면 오른팔 왼팔이 둘 다 잘못했다라고 언급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가수 또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이나 주요 의원들이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나훈아 선생의 어떤 양쪽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좀 발끈하는 네. 이런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불공정성.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찌질했다는 게 나훈아 선생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갖고 뭐 그걸 경중을 따져서 예. 이재명 대표 부분보다는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더라고 거드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나훈아 그 콘서트에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되냐. 저는 저희 집사람이 네. 콘서트에 갔거든요. 아 사모님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예. 무슨 얘기 했는가를 다 듣고 딱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동생이 잘못할 수도 있고 형이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 형하고 똑같이 벌 줬다. 네. 그 얘기 이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시각을 그런 거죠. 이놈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겸양을 갖고 그래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점수를 따죠. 근데 입 닫고 가라 오지랖 부리지 말고 뭐 네. 이런 반응들. 그 사실은 그동안에 나훈아 선생님이 보여준 모습들은 북한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다 그게 민주 시민사회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거 존중해 줘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뭘 이야기 거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재현 부의장님. 네, 사실 그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그러니까 왼쪽 뭐 오른쪽인데 이제 양비론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특히 이제 계엄에 관련해서 그게 얘기했지만 뭐 탄핵도 그렇고 난발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문제점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오죽 이런 단어 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엄 자체의 정당화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그걸 국민의 안전과 그걸 위협했을 때 그때 쓰는 게 계엄이거든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비판한 것이고요. 사실 20대, 30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만은 있고 뭐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대구에서 계속 매주 활동하지만 최근에 20대, 30대가 계속적으로 윤석열 탄핵도 외치지만 이제는 국민의힘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정당이 어딨냐고 하는데 이 주류와 비주류가 계엄과 반대 계엄이 바뀐 거예요. 건강한 정당은 90%, 80%가 계엄에 반대하고 우리가 혁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고 우리가 혁신해야 된다는데 그에 대한 반대하는 10%가 90%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민생 하고 있지만 지금 또 비전이나 전략 없이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뭐 원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존중하지만 특히 당원이나 국민의 여론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될 확률은 높지 않은 그것이 100%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또 나와서 경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주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190석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투세 관련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셨죠. 그걸 법안으로 또 그것을 민주적 절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독재라고 하는 그런 독주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는 전혀 맞지 않는 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재현 부위원장님의 어떤 의견도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